안녕하세요 여러분, 언제나 김혜실입니다. 지금까지 1형식 영어의 문장 만들기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오늘은 마지막 5형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영어 문장 만들기에서 3형식부터는 목적어라는 그 성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3형식의 주어, 동사, 목적어, 4형식의 주어, 동사, 목적어를 두 개 가질 수 있는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인 4형식. 그 다음에 5형식은 3형식의 그 동사가 3형식의 목적어를 동반하는 이 동사가 뭔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 줄 수 있는 목적 보어라는 그 성분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3형식에서의 주어, 동사, 목적어에 이 동사가 불완전할 경우에 이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 줄 수 있는 목적 보어라는 그런 성분이 하나가 더 들어가는데요. 그래서 5형식으로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그리고 목적 보어를 이루어질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어떤 경우에 이렇게 쓰이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5형식에서는 우리 엄마가 나를 방을 청소하게 만들었어.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my mom made me clean my room. 여기서 me랑 clean은 이 me라는 친구가 목적어가 clean my room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clean my room을 하는 건 my mom이 아니라 엄마가 아니라 이 made 시켰다라는 동사 뒤에 나오는 나라는 이 목적어가 clean 청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적어랑 목적 보호의 관계는 어떻게 보면 그 문장 안에서의 서로 누가 이 클린을 하는 주체가 되는지 아니면 그 안에서의 누가 얘가 뭐를 하는 동작인지를 서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보어 이렇게 표현되는 이 여기에 나오는 5형식에 등장하는 동사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목적어를 보충 설명하는 목적 보호를 동반하는 동사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5형식의 동사는 종류가 또 얘도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자, 뭔가 시킨다라는 동사의 사역동사와 그리고 감각을 포함한 모든 지각을 느끼는 지각 동사라는 친구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일반 동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문장의 5형식을 설명할 때도 자, 사역 동사와 지각 동사를 기억을 하면 나머지는 다 일반 동사니까 자, 목적 보호로서 어떤 역할을 얘네들이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자, 우리가 5형식에서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 보호로서는 이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 주는 친구들이 명사가 될 수도 있겠고요. 형용사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문장 자체도 될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경우에 그거 외에 어떤 동사의 단어로서 이 목적어를 보충 설명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역동사를 한번 알아볼게요. 뭔가 시킨다라고 설명을 하는 친구들이에요. 자, make, let, have라는 친구들은 주어가 시키는 거예요. 뭐를 시켜요? 동사가 뭐뭐를 하게끔 시키는 거예요. 그럼 이런 동사의 종류는 세 가지는 완전 사역동사, 시키는 거니까 완전 사역동사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help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양쪽을 다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양쪽을 다 가지니 양다리를 걸칠 수 있는 동사라고, 사역동사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help라는 친구는 그래서 양다리를 걸칠 수 있는 준사역 동사라고 표현하고, 자, 해석을 했을 때는 완전 사역이지만 일반 동사랑 똑같은 get이라는 친구 5가지를 사역 동사를 설명할 때 설명합니다. 자, 그러면 have, make, let은 완전 사역 동사. 자, 이런 친구들은 목적어와 뭐뭐하기 시키는데 동사의 원형 ing나 s가 붙지 않은 완전한 동사 원형으로서 표현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지각 동사라는 친구들은 우리의 지각 감각을 표현하는 모든 동사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listen, hear 또는 see, watch, 또는 notice, feel, smell, taste 이런 모든 친구들, 우리 감각에 필요한 모든 친구들은 지각 동사라고 하는데 이런 친구들이 5형식에 올 때는 목적어는 동사 원형이나
그 동사의 ing를 표현해서 자 벌써 끝났거나 아니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걸 표현하고 있겠죠. 자 이런 자세한 설명은 앞으로 문법에서 더 들어가겠지만 일단 우리가 문장을 설명할 때 이 오형식은 주어가 자 사역동사인 경우는 시켰는데 목적어가 뭐뭐 하도록 자 그 다음에 지각동사에서는 자 주어가 봤는데 들었는데 목적어가 노래 부르고 있다든지 뭐 목적어가 들어오고 있다는 거를 뭐 이렇게 우리 감각이나 지각을 통한 동사로서 표현하는 게 있겠고요. 자 그럼 제가 예문을 하나 들어볼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사역동사에서는 My mom made me clean my room. 여기에 나오는 clean은 me라는 친구를 보충 설명해 주는 거. 왜? me가 clean하는 거니까. 그래서 동사 원형의 목적 보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I heard. 나는 들었어. A boy singing outside. 만약에 밖에서 어떤 소년이 노래 부르는 걸 들었어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a boy는 I가 주어라면 I heard 동사라면 지각 동사라면 a boy 자 어떤 남모르는 어떤 소년 남자아이가 singing in the street 또는 outside 거리에서 노래 부르는 걸 들었거나 아니면 밖에서 노래 부르는 걸 들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오형식이죠. 자 그래서 저는 지각동사와 사역동사를 기억을 해 놓고 나면 나머지 allow, 자 want 여러 가지 동사들이 있는데 이런 동사들은 일반 동사니까 이 일반 동사는 뭐야? 목적어가 to 동사 원형을 한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가 to 동사 원형이 목적보호로 오는 친구들은 일반 동사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데서 그럼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도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고 자 사형식과 오형식을 어떻게 구분하라고 왜 오형식에도 목적보호로서 명사가 올 수 있잖아요. 자 이런 경우에 사형식과 오형식을 어떻게 나보고 구분하라는 이야기야 라고 표현하는데 약간의 훈련이 필요하겠죠. 연습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것 사형식과 오형식을 구분하는 방법은요.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에서 사형식에서는 여기에 설명하는 간접 목적어랑 직접 목적어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왜? 사람과 사물이 전혀 어떤 하등의 관계도 없어요. 따로따로 이렇게 설명이 되어지는 사형식 동사고요. 자, 오형식을 구분할 때는 오형식에 나오는 목적어가 목적보호랑 어떤 연관이 조금이라도 된다면 그 친구는 오형식의 문장을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럼 아까 제가 예문을 들었던 대로 My mom made me a doctor. 우리 엄마가 나를 의사로 만들었어. 그럼 엄마가 나를 의사로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신 거죠. 여기에 나오는 me와 a doctor는 서로 같은 의미, 같은 me를 보충 설명해 주기 때문에 me가 목적어고 a doctor는 목적보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예문은 My mom made me 엄마가 a bag. 오케이. My mom made me a bag. 우리 엄마가 나에게 가방 하나를 만들어 준 거예요. 그럼 여기에 등장하는 me와 a bag은 가방 하나는 전혀 어떤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사형식과 오형식을 구분하는 방법에서 혼란이 올 수 있는데 이럴 땐 해석을 통해서 목적어랑 목적보호가 서로 관련이 있으면 오형식이고 전혀 관련이 없으면 사형식으로 구분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에 설명했던 이형식과 삼형식에서 자, 학생들이 도대체 문장을 보고 어떤 친구가 어떤 문장이 이형식이고 어떤 문장이 삼형식인지 구분하는 거 혼란을 느낍니다. 자,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하라고요? 이형식은 앞에 있는 주어를 조금이라도 동사 뒤에 있는 단어가 보충 설명해 준다면 이 친구는 이형식이고요. 삼형식은 앞에 나오는 주어, 그 다음에 동사랑 뒤에 나온 대상인 목적어가 이 주어랑 목적어는 전혀 하등의 관계가 없습니다. 아무 관계가 없죠. 이런 경우에는 주어, 동사, 보어, 주어, 동사, 목적어인데 자, 해석을 통해서 우리가 문장을 구분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나온 주어와 조금이라도 관계가 있으면 이형식, 앞에 나온 주어와 전혀 상관이 없으면 삼형식이고 사형식과 오형식을 구분하는 방법은 자, 해석을 통해서
앞에 나오는 목적어 두 개인 친구가 거의 비슷할 때 해석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으면 O형식이고 전혀 상관이 없으면 Sa형식으로 그렇게 구분을 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걸 어떤 처음에 배우고 나서 내 거를 소화할 때는 나만의 시간으로 내가 그 부분을 꼭 리뷰를 해 주셔야 되는 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가 숙제를 하는 거는 어떤 수업이 끝나고 나서 숙제를 하는 건 엄마를 위한 숙제도 아닙니다. 자, 어떤 쌤을 위한 체크를 막기 위한 숙제 아닙니다. 그 숙제를 하는 시간을 통해서 자, 선생님하고 진도를 어떤 레슨을 우리가 배워나가는 과정은 그냥 진도를 나가는 과정일 뿐이고 정말 그것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시간에는 내가 혼자서 공부할 때 얘를 다시 한번 리뷰를 통해서 공부를 하면서 나의 것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내가 내 친구보다 조금이라도 나아지고 싶으면 내가 나만의 시간에 그 부분을 자, 이해가 안 가면 어떻게 완벽하게 그 부분을 외워라도 놓기만 한다면 외운 거를 통해서 어떤 그 실전 문제를 연습을 하며 이해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그게 언어라고 생각합니다. 왜? 내가 배운 나의 모국어와 다른 나라 제2 외국어는 어떻게 설명하면 그 나라의 그 나라 말의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배우는 친구들이 이해를 하기는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해가 안 될 때는 조금 옛날 방법이긴 하지만 암기를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설명을 합니다. 일단 암기가 되어 있으면 그 암기에서 어떤 문제를 풀 수가 있고요. 그리고 문제를 풀다 보면 이게 이 공식이 이래서 적용이 되는구나 라는 이해가 따라온다라고 저는 제 경험에 의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까지 이 영상에서 지난번부터 자, 문장 만들기는 머리에 떠오른 대로 우리가 만들 수가 있다. 자, 해보지 않은 친구들은 어떻게 해요?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떠오르지. 자, 실제로 문장 만드는 건 우리가 영화 속의 화면에 등장하는 주인공의 순서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 주인공이 등장했어. 그 친구가 어떤 동작을 해? 자, 동사 연결돼. 자, 그랬더니 그 대상이 뭐야? 자, 그 동작의 대상이 뭐? 그 다음에 연결되어지고 그 다음에 장소가 어딘데? 어느 장소야? 때가 어디야?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단어를 사용해서 우리는 문장을 이렇게 길게 수식어라는 친구들을 동원해서 옆에 붙여주면서 순서대로 붙여주는 겁니다. 자, 순서대로 위치대로 기억에 의해서만이 영어 문장을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자, 등장하는 순서대로 그 위치대로만 기억을 해 주신다면 영어 문장 만들기는 그냥 내가 머리에 떠오르는 대로 만들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지금까지 김은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